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이전에 AI로 빠르게 논문 쓰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가 좀 업데이트가 돼서 이번에 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년 12월 업데이트입니다. 부제를 야심차게 1hour draft라고 써봤는데 실제 이 방법을 사용하면 1시간 안쪽으로 논문 초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주인공 네오한테 이 선생님 몰피우스가 빨간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산 것과 다르게 깨달음을 얻어서 전 세계를 구할 수 있고,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오가 빨간 약을 먹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숟가락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냥 내가 감각 정보가 숟가락이 있다고 인지될 뿐 실제로 숟가락은 없다. 이걸 인지하면서부터 손을 안 대고 숟가락을 휘기 시작하죠. 우리한테 빨간 약은 GPT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저랑 같이 숟가락을 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리뷰라는 스터디 디자인을 쓰는 게 연습하기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내러티브 리뷰는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다르게 통계 분석이 없거든요. 레퍼런스만 모아서 정리하기만 하면 돼요. 오리지널 아티클에서 인트로덕션하고 디스커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예요. 주제만 잘 잡으면 정말 빠르게 쓸 수 있고, 그리고 SCI급 논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학교마다 기준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리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몇 편을 썼어요. 제가 이 영상의 설명글에 링크를 쓸 텐데, 닥터스쿨 카페에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분들,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오픈 액세스가 많아요. 내러티브 리뷰를 가지고 뭐 7점, 8점을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2점, 3점을 쓰기에는 꽤 괜찮은 디자인이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 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1년 고생해서 8점 논문을 쓰는 거랑 2주 정도 써서 2, 3점 쓰는 거랑 후자가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내러티브 리뷰를 쓸 때는 이렇게 단계가 돼요. 문헌을 검색하고 이 연구 할 만한지 당위성을 확인하고 논문 구조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트로 작성한 다음에 메인 바디 작성하고 본문을 마무리하면 돼요. 내러티브 리뷰라서 약간 뭐 다르긴 하지만 오리지널 아티클에서도 통계 분석이나 결과 기술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임의로 잡아본 주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오브 포스트옵 딜리리움,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선망을 겪어요. 그런데 이 선망에 대해서 약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GPT하고 일할 때 기억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GPT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는 것보다 GPT 안녕, 너 덕분에 내가 논문을 많이 쓰고 있어, 너 덕분에 임용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업무 목적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할수록 GPT는 거기에 맞는 좋은 결과를 줍니다. 그 다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레퍼런스를 찾아오라고 할 때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트로를 400단어 분량으로 쓰라고 했을 때 400단어를 마음대로 줄이는 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명령어를 만들 때 자주 하는 실수를 자꾸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확실히 잘해요. 네 번째는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해라. 왜냐하면 GPT가 1분 정도 이내에 결과를 주려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확실하게 잘합니다. 마지막은 하나의 명령어에 여러 개의 작업량을 다 우겨 넣어서 주지 말자. 이 5개의 원칙은 펠로우 선생님이나 연구원 선생님한테 일을 시킬 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시간 안에 논문 초안 쓰는 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헌을 검색해요. 메인 레퍼런스를 검색해서 내 전체 리뷰의 뼈대가 되는 제일 중요한 논문 10개를 찾아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인 조테로,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조테로를 사용해서 헐루시네이션이 없는지 검증을 합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돼요. 프롬프트하고 결과 논문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영상의 설명글에 링크를 두겠습니다. 지금 뭐 따로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 자, 내러티브 리뷰를 쓰려고 해. 내 업무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을 줄 수 있게. 렐러번스와 임팩트 팩터, 출판 연도로 네가 평가해서 제일 좋은 거 10개 선정해봐. 그 다음에 DOI나 PMID 같은 걸로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논문만 찾아와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클린 DOI 리스트를 제공해줘. 그래야 제가 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한 번에 헐루시네이션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빨리 할 필요 없어. 시간이 걸려도 정확한 결과를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줍니다. 이런 DOI 리스트를 줘요. 클린 DOI 리스트가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막 하이퍼링크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다 빼고 한꺼번에 복붙할 수 있게 텍스트 형식으로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테로를 열면 폴더를 하나 만들고 위에 이렇게 마법봉 표시가 있어요. 마법봉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DOI를 넣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넣을 필요 없고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받은 DOI 리스트를 한꺼번에 넣으면 검색 결과가 뜨는 건 실제 하는 논문, 안 뜨는 건 헐루시네이션인 거예요. 영상을 봅시다. GPT 안녕,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GPT가 여러 가지를 찾아요. 무려 2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인 레퍼런스 10개를 찾아줬어요. 메인 레퍼런스 10개 어떤 걸 찾아왔는지는 내가 리뷰를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RCT하고 메타 같은 것들 위주로 찾아왔네요. 그죠? DOI 리스트를 복사해서 마법봉 표시를 누르고 검색을 했을 때 시간이 꽤 걸리지만 지금 좀 빨리 돌린 거예요. 이렇게 10개가 다 나왔어요. 지금은 헐루시네이션이 없었네요. 그죠? 조테로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이 된다는 거는 실존하는 논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덤으로 몇 개는 이렇게 풀텍스트 PDF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주 빠른 검증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연구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PDF를 10개를 다 다운받아서 GPT에 업로드를 하나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목만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GPT가 PDF를 다 읽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기존 문헌에 대한 테이블을 제작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제의 근거 수준을 확인하고 기존 연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상자 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터디 디자인으로 이 연구를 할 거냐 말 거냐 고 스톱을 최종 결정하는 거죠. 문헌 테이블 제작은 이런 프롬프트로 합니다. 이건 뭐 제 취향에 맞춘 거고요.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취향대로 그 칼럼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한눈으로 보기가 편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줘요. 10개의 파일을 다 넣어주고 한번 읽어봐. 네가 이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제 꼼꼼히 읽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제작해줘. 이렇게 따로따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이유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자, 이렇게 표를 쭉 만들어줬어요. 한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제가 다음 PPT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줬어요. 연구 설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자 수를 볼 수 있고 결론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게 내가 PDF 10개가 있을 때 하나하나 열어서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었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표는 사이스페이스는 한 번에 만들어주긴 해요. 그런데 매번 사이스페이스 접속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은 논문 구조를 작성합니다. 내러티브 리뷰의 특성상 메서드하고 리절트가 없기 때문에 인트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바디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메서드를 넣기도 해요. 무슨 검색어를 사용해서 어디를 서치했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달라서 메서드를 생략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조금 하이 임팩트 팩터에 내보고 싶다 이렇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내러티브 리뷰 문헌들을 좀 찾아보시고 메서드 형식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예시에서는 메서드는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메인 바디를 이렇게 넣고, 그래서 총 단계가 이렇게 돼요. 인트로를 쭉 쓰고 메인 바디, 결과 요약, 리미테이션, 컨클루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내러티브 리뷰의 권장 분량은 이 정도 돼요. 이제 오리지널 아티클은 우리가 통상 3,000단어 이내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뷰는 통상 제한이 없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5,000단어 이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한 4,000에서 5,00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각 섹션의 비율은 이 정도 단어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분량을 다 넣어주고 전체 구조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2개의 응답을 제시를 해줬어요. 왼쪽 거는 연구 설계에 따른 에비던스를 정리한 내용, RCT 에비던스는 이렇고 이런 내용이고, 오른쪽 거는 약제에 따른 에비던스의 정리. 저는 이제 오른쪽 경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제 주제에는 오른쪽 거가 더 좋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핵심 내용과 메인 바디의 어떤 세부 구조를 제안을 해줬어요. 사실 저는 포스트업 딜리리움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실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본 건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GPT가 기존 제가 올려놓은 10개의 메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찾았던 메인 레퍼런스 10개 조테로로 실존하는 논문이라는 걸 검증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하나하나 PDF로 올려준 다음에 GPT가 그걸 읽고 거기에서 인식해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헐루시네이션이 없다는 게 100% 확실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로 정리하면 GPT가 준 구조가 이렇습니다. 인트로가 나오고 메인 바디, 패토피지올로지가 나오고 엔티사이카틱 에이전트, 그 다음에 알파2 아고니스트, 벤조다이제핀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저는 이런 구조로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레퍼런스 10개는 믿을만한 논문들이니까. 그 다음에 인트로를 쓰는데 여기부터는 그냥 이전에 AI 논문 쓰기 영상에서 얘기했던 워크플로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인트로 작성을 할 때 프롬프트에다가 자연스럽게 메서드를 연결되게, 이 경우는 이제 메서드가 아니고 메인 바디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써줘. 그리고 분량을 지정을 해주고, 인트로덕션의 아래 단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학 연구 인트로에 정해져 있는 단계죠. 배경, 선행 연구,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한마디로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이걸 왜 했는지, 이 3단계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업로드한 것만 사용해줘. 새 레퍼런스는 쓰지 마. 자, 이 프롬프트는 뒤에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드릴 거예요. 이렇게 500단어 정도로 잘 써줬어요. 아까 그 프롬프트를 보시면 500단어에 맞춰줘.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를 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쓸 필요 없게 500단어로 맞춰줘 2번 얘기했거든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강조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GPT가 어떻게 해요? 503단어야. 이렇게 단어 수까지 줬어요. 자기도 책 잡히기가 싫은 거예요. 강조를 안 할 때 어떻게 할 때 있냐면 500단어 쓰라고 했는데 딱 봐도 500단어가 안 돼요. 그 세보니까 250단어예요. 너 왜 250단어를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500단어 제대로 쓰기 전에 너한테 요약본을 먼저 보여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헌 보강 및 메인 바디예요. 인트로까지는 우리가 메인 레퍼런스 10개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메인 바디를 쓸 때는 각 섹션에서 추가 인용할 논문을 10개씩 찾아야 돼요. 이렇게 왜 하냐면 사실 애초에 레퍼런스를 50개 찾으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섹션별로 사이테이션 되는 논문 수가 좀 편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레퍼런스 제일 중요한 거 10개를 찾고, 그 다음에 메인 바디의 서브섹션별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 10개를 새로 찾아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1 패소피지올로지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가 레퍼런스 PDF를 일일이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메인 레퍼런스 플러스 지금 올리는 것만 사용해. 새로 찾아오지 마 얘기하고,
분량 400단어를 2번 강조하면 돼요. 메인 바디가 지금 서브섹션이 3개인데 3개인가요? 4개인가요? 매번 반복해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메인 바디의 첫 부분만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인 바디가 구성됩니다. 메인 바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 서브섹션의 구체적인 논문을 10개를 새로 찾아줘.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병태생리에 적합한 논문을 10개를 새로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클린 DOI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아까처럼 똑같이 하고 조테로에 올려서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PDF를 다운받고 하나하나 올려줘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subsection 2-1을 한번 써봐. 400단어를 2번 강조를 했고, 그랬더니 메인 레퍼런스 10개 플러스 지금 찾은 병태생리 레퍼런스 10개 요것만을 이용해서 404단어 책 잡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써줬어요. 자, 이제 메인 바디를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네 번 반복해서 다 썼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예요. Summary of Finding, 연구 결과 요약하면 되고, 리미테이션은 제한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핵심 결론을 요약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마지막은 다 한꺼번에 프롬프트를 넣어도 돼요. 앞에 거 힘든 거 끝났으니까, 그리고 뒤에 이런 것들은 분량도 합쳐도 얼마 안 되니까. Summary of Finding 400단어, Limitation과 Conclusion 각 200단어 쭉 얘기해 줍니다. 요약은 뭐 GPT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니까요, 그죠? 리미테이션도 잘 써주고 컨클루전도 아주 잘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이런 논문 강의를 할 때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냥 강의를 위해서 아무거나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예시로 한번 써보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서브미션을 하게 돼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논문도 지금 이 닥터스쿨 카페에서 만난 학생하고 젊은 의사 선생님 한 분 하고 이렇게 셋이 서브미션을 하려고 지금 최종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QR코드가 인식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이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프롬프트들은 다 파일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설명글에 놓겠습니다. 결과 논문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숟가락이 없다는 걸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 더 발전한 단계는 뭐냐면, 숟가락이 없다는 걸 인식한 여러 명의 제자들, 공동 연구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수련을 받고 있는 입장, 배우고 있는 입장인 학생이나 전공이어도 나랑 같이 숟가락이 없다는 걸 인식한 다른 동료들을 만나면 일의 가성비는 10배, 100배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닥터스쿨 카페로 오시면 같이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주제 공모를 하기도 하고요. 학생분이나 젊은 의사분들 아니면 주니어 스텝 교수님들 직접 글을 올려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주제를 하고 싶은데 1저자를 하실 분 계신가요? 내지는 교신저자 해주실 교수님 계신가요? 이렇게 올리시면 의외로 매칭이 잘 돼요. 학생분들이나 전공의 분들께는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 이런 강의도 올려놨어요. QR코드는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인식이 안 될 텐데, 패스트 캠퍼스에서 의학용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전에는 글 쓴다는 게, 글씨를 잘 쓴다는 게 포함이 됐지만 이제 아니잖아요. 다 워드로 하니까. 아직까지는 작문을 잘하는 게 글을 잘 쓰는 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AI를 쓰면 나중에는 작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지, 누가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올 겁니다. 강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초청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문의나 협업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